제안을 받고 뭐 이런 대우를 받고 하면 편해질 법한데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목표 설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운동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야구를 잘해서 대표팀이라는 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제가 거기서 잘할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프로 선수로서 좀 미숙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거고 그냥 딱 하성이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되는 바람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기회를 바로 잡아야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LGTS 오지환입니다. 3년 만에 해외 전지훈련이잖아요. 애리조나도 정말 오랜만이시죠? 네. 네. 어떠세요? 좀? 되게 날씨가 아무래도 따뜻하고 정말 아무래도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데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선수들한테는 좀 더 효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잘 정리를 하고 네. 캠프에 합류할 수 있어서 좀 마음이 홀가분하죠? 네,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면 단연 계약이라는 것은 선수한테 좀 더 뭔가 편안함을 주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선수 생활하면서 뭐 FA 계약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연봉 계약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직접 연봉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럼요. 네. 언제까지 했었어요, 직접? FA 하기 전까지 딱 했던 것 첫 번째 FA 네. 하기 전까지? 네. 어떠셨어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전을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늘 주는 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없고 네. 요구 조건 없었고요? 네, 저는 그냥 뭔가 그런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시즌 끝나면 연봉 협상이 딱 열리는 순간에 제가 제일 먼저 거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금액을 정하고 그만큼 오른 상승폭이라든지 아니면 다운폭이라든지 뭔가 그런 걸 제시했을 때 그냥 저의 이제 평가가 되는 거라서 오히려 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못했으면 더 잘하려고 또 했던 것 같고 네. 잘했으면 이거 좀 더 해서 또 그런 제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걸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아니면 5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걸로 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일찍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돈의 중요성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부분, 동기부여 이런 거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일단 프로 선수니까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돈도 돈인데 예를 들어서 팀에 진짜 내놓으라는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 정도 위치 되면 자연스럽게 저 정도의 연봉이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놓으라는 이병규 네. 그다음에 이진영 선배님, 박용택 선배님, 정성원 선배님, 조인성 선배님 뭔가 진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저 정도 위치만 되면 기본적으로도 받을 수 있구나 뭐 한 3, 4억? 5억? 네. 이 정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억대 연봉 언제 찍었죠? 1억? 저 2년차 때 바로 찍었어요. 2년차 때 바로? 와, 그거 엄청나네요, 성장세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운이 좋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또 팀은 또 피해를 많이 봤고요, 저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온 데서 약간 좀 많이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약간 피해를 좀 덜 주고 싶고 뭔가 그때부터 좀 낮아졌던 것 같아요. 아마 자존감. 왜요? 왜 자존감이 낮아져요? 아무래도 프로는 이제 결과에 대한 게 익숙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돈을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사실 잘하지 못했는데 많이 올랐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제가 현역 선수로 뛸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이나 이게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발전하고 싶은 생각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만족이라는 게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지금 FA로 2번 했지만 지금까지도 뭔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군가의 기간을 제한을 받고 뭐 이런 대우를 받고 하면 편해질 법한데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목표 설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운동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프로 선수고 또 사실 뭐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만족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자꾸만 자신을 채찍질 해야지만 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겠죠.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으며 그러니까 제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도 뭐 아니 내가 주전으로 뛰어서 여기 15년간 있었지만 이 자리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위험 요소를 항상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생각 자체가 좀 특별하게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게 엄청 스트레스이죠. 왜냐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맞아요. 근데 네.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성격이에요. 남들 봤을 때도 지안아 좀 쉬어라 아니면 뭐 한타석 쉬어라 뭐 1이닝 쉬어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뛰었으면 좋겠고 이래야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경기를 내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뭔가 책임을 다한 것 같고 그런 약간 의무감인 것 같아요. 원래 야구하면서 계속 그런 마인드였어요? 아니면 프로에서 어느 순간부터 뭔가 변화가 됐던 거예요? 프로 와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분들이나 아니면 야구 관계자나 아니면 모든 환경 자체가 프로는 결국에는 결과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못했을 때는 좀 겸허히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빨리 이거를 뭔가 왜 난 못해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옛날부터 오지환 선수 진짜 꼭 만나고 싶었고 꼭 만나고 싶었을 때가 이제 사실 뭐 미안해요. 하지만 네 2018년도였었어요.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왜냐하면 이런 성격인데 나로 인해서 팀이 뭔가 좀 막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선수들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기사가 LG와 오지환 기사가 계속 그런 문제로 언급이 되는 거는 특히 이 성격인데 어떻게 그거를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인정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제가 그런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프로 선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물론 프로야구 선수니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이게 기사로 통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한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확실히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말한 것 없었다. 네,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과장이 되고 뭔가 또 논란이 되고 했지만 그럼에도 뭔가 내가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이 환경이 내가 되게 많은 예민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면 오히려 거기 대표팀을 갔는데 아픈 사람이 더 서럽지 않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결과에 대한 또 나라의 정서상 아니면 모든 것들이 제가 문제의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걸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회피하는 느낌이었고 그렇게 시선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정말 말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일단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 그냥 야구를 잘해서 대표팀이라는 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제가 거기서 잘할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프로 선수로서 좀 미숙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거고. 왜냐면 이게 후폭풍이 끝나지 않았던 게 또 국정감사가 열리고 또 손정열 감독이 막 그 국감에 나와서 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거 계속 보는 거잖아.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어서 국정감사까지 가셨지만 그때 그 성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뽑힐 당시의 성적이 아니었어요. 제 작년 거를 뽑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아니라 그 이전 전년도. 완전 못했을 때 성적을 가져와서 이게 말 그대로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대표팀에 뽑을 수 있냐.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죽을 둥 말 둥 했었고 심지어 저는 캠프를 가지 못했었어요. 저는 죽기 살기로 해서 제가 그때 뽑힐 당시에 3할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숫자가 너무 2할 4푼 몇 이렇게 딱 띄어져 있더라고요. 다루기가 말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제가 너무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세상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 국정감사에 네. 가서 내가 직접 한번 네. 얘기하고 싶어. 네, 진짜 그 질문 똑같이 제가 받아보고 싶은 상상을 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의 문제고 곧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 이런 논쟁 자체가 좀 쉬쉬하고 있고 뭐 저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그게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냥 속 편하게 예를 들어서 너의 생각을 들어보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현장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어차피 욕을 먹겠지만 정서상 근데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금메달단 감독님이 가서 그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나를 부르지. 네, 저는 진짜 그게 더 힘들었어요. 네. 사실 오지환 선수가 정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왜 오지환 왜 뽑았냐 이것 때문에 이게 벌어진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야구를 통해서 선수 또 팬들이 인정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오지환 옛날에 첫 1차 FA 때 잘 못 받았으니까 이제 네. 그거 다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시기가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거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고진감래처럼 좀 힘든 일이 있으니까 바로 또 제가 이 문신을 왜 새겼는지 모르겠는데 노페인 노게인 새기자마자 고통을 너무 많이 줬는데 이런 것도 그때 새긴 거예요? 아니에요. 어, 어. 신인 신인 글귀가 때. 너무 좋아서 아, 네. 운동선수니까 네. 페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한테는 노력으로 다가왔던 그쵸. 거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 나중에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페인이 많을지는 네. 엄청난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옛날 그 상황을 떠올리면 울컥울컥 하시죠. 울컥 하기보다 아,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봤었을까? 이게 뭐 프로야구 선수니까 몸 관리 내가 왜 못했을까? 저에 대한 반성이 큰 거지. 막 울컥한다기보다 그냥 그 저 때문에 말로 못할 정도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야구계, 네, 감독님뿐만 아니라 팬들 상처, 아니면 국가대표에 하는 이미지들, 네, 앞으로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미지들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 나 때문에 시작된 건가? 막 이런 책임감이 있었었는데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선수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야구 생활을 아마 그래서 정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 도쿄올림픽 딱 태극마크 달았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그 전에 아시안게임 때 들었던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그때도 똑같은 마음인 것들이 한 가지가 똑같이 왔어요. 국가대표는 진짜 좋은 거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뽑힌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목표의식이 엄청 낮죠. 뭐 예를 들어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진짜 이 몸 하나 진짜 불사지르고 내가 뭐 어디에 뭐 부러지지 않는 한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메달은 아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메달도 따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어떤 일부 선수들에 대한 또 비난이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결과인 것 같아요. 뭐 프로야구 선수는 뭐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뭐 대표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결과가 그렇게 안 따라와줬기 때문에 뭐 팬분들께 뭐 부응하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들께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때 현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여서 관중분들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나라 대 나라로 붙는 그런 현장감 속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어린 친구들 아니면 고참들 아니면 뭐 오상환 선배님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도와주려고 했고 대표팀이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막 있었던 상황에서 대표팀을 치르는 것과 조금은 다른 환경이었잖아요. 도쿄올림픽은요. 그거랑은 그런 점에서는 좀
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덜 신경 쓰이기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나는 무조건 이번 대회는 무조건 잘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게 플랜이었어요. 그냥 딱 하성이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되는 바람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기회를 바로 잡아야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유격수가 되겠다. 네, 뭐 이런 걸로 되게 목표의식을 크게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면 또 최대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역할이 정확히 저한테는 플랜이 짜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당당하고 뭔가 플랜이 정확히 있고 목표치가 정확히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확히 아는 친구 같아요. 되게 영리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자꾸 오해가 수 있어요. 은성이는 되게 진지한 건데 약간 왜 이렇게 화나 있는 거 같냐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은성이는 되게 생각이 깊고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네.